여의도를 사이에 두고 혈전을 치르는 동안 6월 30일 날이 밝았습니다. 북한군 사사단은 정면의 국군 8연대 진지를 돌파하지 못한 채 소규모의 병력으로 여의도 비행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8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여의도의 북한군 교두보가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3대대에 1개 중대를 여의도에 투입하여 적을 경멸하고 비행장을 확보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3대 대장 박태훈 소령은 곧바로 김광의 대위의 11중대를 비행장에 투입하였고 11중대는 격전을 치른 끝에 북한군을 쫓아내고 비행장을 점령했습니다. 비행장을 점령한 11중대가 주변의 참호를 파고 경계진지를 구축할 무렵 한강 건너 마포와 신촌 일대에 방열된 북한군의 야포가 11중대를 향해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북한군 포격에 대해 연대장 서종철 중령은 전쟁 전 기간을 통해 북한군으로부터 받은 가장 치열한 포격 중 하나라고 증언했습니다. 전투 상황이 위태로워지자 3대 대장 박태훈 소령은 11중대를 철수시키고자 했으나 포격이 극심해 이동이 어려웠던 탓으로 11중대는 한강 남한의 방어진지로 철수하지 못하고 여의도 비행장 내의 경납고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지속적인 포격에 경납고가 화염에 휩싸이게 됨으로써 11중대장 김광의 대위가 산화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고 말았습니다. (6월 30일) 날이 밝자 일단의 북한군이 전날 밤에 확보한 강병고지를 발판으로 포병의 지원 아래 다시 도하를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강병고지로 병력을 증강하여 거점을 강화하면서 능선까지 장악하기 시작해 흑석동에서 동작동으로 이어지는 강변도로를 분단시키고 점차 고지 정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고지 정상을 지키고 있던 류한박 소령의 9연대 혼성대대는 능선을 따라 오르는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벌이면서 북한군을 저지했습니다. 오전에는 미 공군 19 폭격전대 소속 B-19 폭격기 15대가 한강 부간의 제방을 따라 늘어선 북한군 집결 병력과 도하주정을 집중적으로 폭격했으므로 9연대 혼성대대는 이에 힘입어 북한군을 고지 부근까지 몰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수도고지 정면에서는 6월 29일 저녁에 철수한 20연대 혼성대대의 빈자리를 노린 북한군이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으로 6월 30일 새벽에 다시 강을 건너 도당제로 접근하는 등 도하 거점 확보를 집요하게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혼성 7사단은 최병순 소령의 15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수도고지 도당제 능선을 따라 공격을 시작해 오전 10시를 전후하여 북한군을 한강 속으로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못한 10여 명을 포로로 잡았고 소총 100여 정, 기관총 4, 5정, 권총 10여 정, 수류탄 300여 발 등 트럭 2대분의 무기를 노획하여 사단 수용소인 성남중학교에 전시한 다음 오후 3시에 수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오랜만에 거둔 통쾌한 승리였으나 국군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개 대대 규모의 또 다른 북한군이 오전 9시부터 도하를 시도했으나 이 북한군은 미 공군의 폭격으로 대부분 수장되었으며 나머지는 15연대 3대대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북한군 1개 소대가 정오 무렵 흑석동 고지 일대로 재차 침투했으나 20연대 혼성대대는 포위 공격을 통해 이를 격퇴했습니다. 6월 30일 이른 아침에 미 5공군 3폭격비행단 소속 B-26 폭격기 18대가 서울 근교의 교통망에 대한 차단 폭격을 진행하던 중 북한군 병력과 보급품을 발견하고 기관총, 로켓 및 폭탄으로 공격하였으며 한강 철교를 정찰하던 미 공군 정찰기가 경부선 철교 위에 상판을 깔면서 건너는 전차와 트럭 종대를 포착하였고 B-26 폭격기들이 이를 폭격하여 북한군 전차의 도하기도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북한군이 이날 새벽 수도고지 부근으로 도하한 것은 전차 통행을 위한 교량 상판 작업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6월 30일 수도고지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은 막아내었으나 9연대 혼성대대가 방어하는 국립현충원 뒷산에서는 북한군의 포격이 집중되는 가운데 혼성대대 방어 정면에 한강 남한에 상륙한 북한군 1개 대대가 교두보를 확장하기 위해 1개 중대 병력으로 흑석동 고지를 향해 공격을 시작하는 등 방어선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 저녁에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단장 유재흥 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군의 교두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9연대 혼성대대의 이를 격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종래 수도고지 일대에 방어 중점을 두었던 전술을 바꿔 수도고지를 방어하던 배운용 소령의 25연대 혼성대대를
국립현충원 뒷산, 수도고지 사이의 능선으로 이동시켜 구연대 혼성대대를 지원하는 동시에 진지를 확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시흥지구 전투사령관 김홍일 소장의 명령에 따라 오류동 전선을 방어하는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에 임명된 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의 요청으로 이존일 소령의 15연대 1대대를 오류동으로 전출시키고 김한주 소령의 20연대 혼성대대를 다시 수도고지 부근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북한군이 여의도와 마포 일대에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소규모 도하 공격을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6월 30일 새벽 한남동 일대의 북한군 3사단은 신사동으로 본격적인 도하를 시작했으며 미 공군은 도하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군 3사단을 향해 대대적인 폭격을 가했습니다. 이촌동과 한남동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 3사단은 예하 8연대를 도하 공격의 선봉으로 삼았습니다. 북한군 8연대는 병력을 3분해 흑석동 동작동의 능선을 목표로 도하해 그곳을 방어하는 9연대 혼성대대를 견제하고 서빙고에서 도하하여 매곡동의 16년대 경계진지에 압력을 가하면서 주력으로는 한남동에서 신사동으로 진출한 다음 양재동 방면으로 돌파하고자 했습니다. 남산에 방열한 북한군 3사단 포병이 신사동의 기병대대 진지에 집중적인 포격을 가하며 압박하는 동안 북한군 보병은 소형 선박의 20명에서 30명 단위로 분승하여 한강을 건넌 다음 국군 방어진지 정면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본격적인 도하에 앞서 선발대를 투입하여 반포동 인근의 야산의 어무 거점을 확보하고 기병대대 진지를 서쪽에서 위협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상황 보고를 접한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은 유재흥 준장에게 서빙고 방면에서 도하하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해 혼성 7사단의 장갑차 2대와 야포를 혼성 2사단으로 배속시키라고 명령했고 혼성 2사단장 임선하 대령에게는 북한군의 도하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사동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기병대대는 북한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밀리기 시작했고 한강방어전을 지휘하고 있던 김홍일 소장은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에게 서빙고 일대에 대한 폭격을 요청하여 미군 폭격기가 북한군 집결지에 폭격을 가하는 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기병대대는 큰 손실을 입고 정오 무렵 군포로 철수하여 재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이때의 전투 상황에 대해 북한군 보고서에는 북한군 8연대가 한강을 도하한 다음 격렬한 전투를 벌인 끝에 오후 1시 무렵 신사동 남쪽과 동남쪽 방향 4km까지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서빙고에서 도하한 북한군 7연대는 아침 무렵 한강 2km 전방까지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삼동 부근의 3연대는 기병대대의 진지가 무너지자 북한군의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역습을 감행하였으며 임백진 소령의 3연대 1대대를 선두로 신사동까지 진출하여 일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 선발대를 격렬하고 바지선으로 도하 중이던 76mm 곡사포 5문과 장갑차 등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역시 계속되는 북한군의 포화를 견디지 못하고 고군분투의 보람도 없이 다시 밀리게 되었습니다. 전선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혼성 2사단장 임선하 대령은 오후 5시에 수원에서 증원된 최창원 중령의 5연대에게 우면산과 양재동 동쪽 95고지에 급현 방어진지를 구축하게 하고 3연대는 과천으로 이동시켜 재정비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혼성 2사단은 5연대와 16연대로 남태령 우면산 95고지 선에서 진용을 다시 가다듬게 되었으며 매곡동 부근의 16연대 경계병력도 한 걸음 물러나 우면산 본진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포 방면의 전선은 이제 김포 비행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남아하여 국군은 소사 북쪽의 고지군에서 경인가도의 확보를 놓고 북한군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경인가도는 인천항의 생명선이기도 하지만 영등포에서 한강방어전을 펼치는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주력부대의 측방 업무를 위해 결코 일어서는 안 될 지역이었습니다. 방우산 소장의 북한군 6사단은 6월 29일 야간에 정찰대를 보내 국군의 진지 구축 상황을 탐지하더니 6월 30일 날이 밝자 김포 비행장에서 소사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은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의 진지를 공격하는 동시에 일단의 부대를 투입해 오류동 방향인 동남쪽으로도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임충식 중령은 전날 자정 무렵 북한군이 수색에서 난지도를 거쳐 증산 쪽으로 한강을 도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북한군이 안양천 서안을 따라 오류동으로 직행하여 시흥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밤새 박태훈 소령의 18연대 3대대를 경인가도 북쪽 안양천 서안의 77고지에 배치하여 영등포로 통하는 길목인 고척교를 통제함으로써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기로 했으며, 장충권 소령의 18연대 2대대는 오류동역 북쪽 고지대로 진지를 변환하게 하고 소사에 있던 손영을 소령의 22연대 3대대의 일부 병력을 원미산 북쪽의 18연대 2대대 진지에 투입했습니다. 따라서 6월 30일 아침 방어진지는 18연대 3대대가 오류동 동북쪽에, 18연대 2대대는 오류동 서북쪽에, 그리고 22연대 3대대를 비롯한 혼성병력은 원미산 북쪽 기슭에 전개하여 북한군 육사단과의 결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은 이른 아침 김포 비행장에서 소사로 연결되는 도로를 따라 T-348호 전차 2대와 Su-76 자주포의 어무 아래 107고지 부근의 보병학교 후보생대대와 기갑연대 도보대대의 진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은 2.36인치 로켓포로 저지 사격을 가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북한군 전차는 국군의 완강한 전투 의지에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곧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를 계속해 138고지 여명리 일대의 진지를 수중에 넣고 소사 북쪽 2km까지 진출함으로써 경인가도가 차단될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임충식 중령은 오전 9시에 중앙일선의 18연대 2대대로 하여금 138고지를 탈환하도록 하고 좌일선 부대들은 원미산 일대의 북한군을 견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오류동 정면의 최고봉인 138고지가 북한군의 손에 들어감으로써 감제의 이점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8연대 2대대는 이규대 중위의 7중대에게 오류동 서쪽 궁동에서 그 북쪽 능선을 따라 138고지의 남쪽 정면을 공격하게 하고, 김정훈 대위의 6중대는 동쪽 계곡으로 우회하여 협동 공격을 실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은 북한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공격 선두에서 분투하던 7중대장 이규대 중위가 복부에 총탄을 맞고 전사하고, 뒤따르던 소대장 3명도 모두 부상을 당하는 등 적지 않은 손실만 입은 채 돈자되고 말았는데, 이는 지원 화력이 부족한 결과였습니다. 원미산 진지에서는 보병학교 후보생대대 등이 부평경찰대로부터 전투경찰 1개 소대를 지원받아 역습에 나서 종일토록 혈전을 벌인 결과 오후 5시에 목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6월 30일 상급부대인 시흥지구 전투사령부 사령관 김홍일 소장은 현재의 김포지구 전투사령부 혼성병력은 이제 전투 능력이 그 한계에 다다랐다. 당면한 적세와 견주어 볼 때 18년대만으로는 더 이상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병력 증강을 통한 전력 강화를 위해 5사단 15연대장 최영희 대령을 새롭게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으로 임명하는 한편, 그에게 시급히 5사단 병력을 수습하고 이를 통합지휘하여 오류동 소사간의 경인가도를 고수하라. 방어선이 확고히 된 연후에는 나아가 김포 비행장을 탈환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임사령관 최영희 대령은 명령을 받은 즉시 부대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15연대 1대대는 혼성 7사단에 배속되어 한강 인도교 부근에 배치되어 있었고, 2대대는 한강을 건너와 안양에 집결 중이었으며, 3대대는 혼성 7사단에 배속되어 한강철교 부근의 사육신묘 남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최영희 대령이 지휘하게 된 병력은 15연대 1대대와 2대대, 20연대 1대대, 4단 공병대대 등 4개 대대와 18연대 2대대와 3대대 등 6개 대대였으며, 오후에 이들 대대와 함께 오류동에 도착하여 김포지구 전투사령관으로 부임한 최영희 대령은 기존 사령부 병력은 각기 원대로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기갑연대의 장갑차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가 일사불란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어서 보병학교 후보생대대나 12연대 병력 가운데에서는 소대 또는 분대 단위로 북한군을 계속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18연대 2대대의 138고지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최영희 대령은 안광영 소령의 15연대 2대대를 오류동 북쪽 무명고지로 이동시켜 장충권 소령의 18연대 2대대와 함께 역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낮 138고지에서 역습을 받은 북한군은 국군이 138고지에서 사생결단하려는 의지를 파악한 듯 이날 밤은 138고지에서 수세로 전환함으로써 양측은 가벼운 화력전을 벌이면서 6월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6월 29일) 오후에 광나루 건너편 천호동에 투입된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6월 30일 북한군의 도하에 대비해 전투 준비를 갖췄으나 북한군의 도하 시도는 없었고
피난민들만 짐 보따리를 잔뜩 진 채 줄을 지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도대장 장두권 대령은 피난민 대열에서 북한군 간첩 3명을 검거하고 이들을 신문하여 북한군이 서빙고 한남동 쪽에서 도하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러므로 천호동에 병력을 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부대를 판교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은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준식 준장과 부교장 이한림 대령은 재편성 중이던 육군사관학교 교도대대를 인솔하여 판교로 이동했습니다. 판교에서 남아 중인 생도대대를 맞이한 이준식 준장은 이를 직접 지휘하여 오후 5시에 판교 남쪽 1km 지점의 구릉지대에 배치하고 지휘소를 금곡동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양재동 정면의 북한군 상황을 분석하여 향후 북한군이 양재동을 거쳐 판교 방향으로 돌파하려 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양재동 정면의 북한군은 어느 쪽으로 공격로를 잡든지 광나루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양재동에서 동남쪽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합쳐지는 시흥동 삼거리를 거쳐야 판교에 이를 것이므로 바로 그 남쪽의 길목을 차단하자는 것이며 아울러 과천에서 판교로 이어지는 도로도 함께 방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육군본부와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는 양재동 정면의 전황이 급변함에 따라 판교 풍덕천 수원에 이르는 수원 동북쪽 접근로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후 이준식 준장을 혼성 3사단장에 임명하고 이응준 소장의 수원지구사령부를 해편하여 그 병력의 일부를 혼성 3사단에 배속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가 금곡동 북쪽의 진지를 구축할 무렵 수원에 있던 김병희 중령의 25연대가 증파되어 생도대대와 함께 방어진지를 편성했습니다. 25연대는 이 대대가 대대장 배운용 소령의 지휘 아래 노량진 전선에서 전투 중이었으므로 이게 대대로 재편되어 있었으며 병력은 800명 정도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는 판교 동남쪽 고지, 25연대는 서남쪽 고지에 각각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북한군의 접근에 대비했습니다. 육군본부와 함께 수원농업시험장에 임시지휘소를 두고 있던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준장은 군사고문단 소속 장교들을 한강방어선에 파견해 전황을 파악하면서 국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와 연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6월 30일 한강방어선을 시찰 중인 미군 고문관이 처치준장에게 한강방어선이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소규모의 북한군이 신사동으로 도하한 것과 동작동 부근의 강병고지에 도하 거점을 확보한 것을 두고 진상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대해서 보고한 것이었습니다. 처치준장은 오후 4시에 전반적인 전황을 도쿄의 미 극동군사령부에 보고한 다음 극동군사령부 참모장인 알몬드 소장과 직접 통화하기 위해 오산에 있는 통신중개소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7시에 알몬드 소장으로부터 7월 1일까지 수원 비행장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합동참모본부가 승인한 이게 대대의 지상군을 그곳으로 공수할 것이다. 라는 희소식을 들은 처치준장은 통신중개소를 출발해 전방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처치준장이 오산의 통신중개소에 있던 시각에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에서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원 상공을 선회하고 있던 미군 정찰기가 전황을 잘못 판단하여 전달함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미군 정찰기는 정찰 중 1단의 병력을 관측하고 즉각 지휘소에 적의 행군 정대가 수원 동쪽에서 서진하여 현재 수원으로 접근 중이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이 정보는 앞서 처치준장에게 보고된 한강선 돌파 오보와 함께 전방지휘소의 미군들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던져주었으며 이때 지휘소 동쪽 500m 지점의 철로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오르자 이를 본 미군들은 북한군이 이미 수원을 포위했다고 속단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안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전방지휘소장인 처치준장이 부재 중인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교롭게도 고문단장인 라이트 대령마저 해즐렛 중령과 함께 한강방어선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동요하고 있는 장병들을 지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방지휘소의 미군 장병들은 저마다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수원을 빠져 나가자라는 일념으로 철수를 서둘렀으며 통신요원이 소위 수류탄으로 통신장비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길이 지휘소로 사용 중인 건물까지 다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자중질환 속에 일부 미군들이 차량에 장비를 싣고 수원 비행장으로 집결하자 비행장 경비 임무를 맡은 대공포 대원들마저도 그들과 가세하며
수원 비행장까지 혼란의 도가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전장 공포증에 빠지게 되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오후 10시에 전방지휘소, 군사고문단, 대공포부대 등 부대별로 일본 도로를 따라 대전을 목표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 오산의 통신중개소에서 알몬드 소장과 통화를 끝내고 수원으로 복귀하던 처치준장은 남쪽으로 내려오는 철수 차량 대열과 마주쳤습니다. 처치준장은 그간의 경위를 보고받고 당장 수원으로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고 철수 종대를 돌려 수원으로 돌아왔으나 이미 지휘소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고 통신 장비는 파괴되었으며 더욱이 비행장을 경계하는 대공포마저도 고철로 변한 걸 보고는 말문이 막혀 한동안 탄식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비행장 확보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 남아 있을 수조차 없게 된 처치준장은 다시 오산의 통신중개소로 이동해 알몬드 소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방지휘소의 철수를 승인받은 후 대전으로 지휘소를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정오까지 수원 비행장을 확보하여 지상군의 지원을 받는다는 계획은 무산되었고 다음 날 수원에 도착하기로 되었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착륙 지역을 부산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7월 1일 부산에 도착하여 7월 5일에야 오산 북쪽의 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